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폴 라케모로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18일에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주한 미군 운용 방식의 대변화를 예고해가지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 라케모로 지명자의 주한 미군 관련 발언들이 한국 정부가 제시를 해왔던 이 안보 전략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주목거리입니다. 폴 라케모로 지명자의 주한미군 운용 방식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지역 투입 가능성을 말한 대목입니다. 이 폴 라케모로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날 한미동맹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동맹은 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태세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역외, 그러니까 한반도 바깥 긴급 상황과 영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드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준되면 영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서 주한미군 병력과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남중국해라든지 대만해협 같은 데서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같은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주한미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대북 억제력에서 방점을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둬왔는데 그것과는 생각이 완전 배치된다는 개념이죠. 그동안 미군은 이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 주한미군의 역의 활용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또 이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드래곤 레이디 전술 정찰기가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상공까지 출동해가지고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U-2S가 위치 식별 장치까지 켜가지고 해외 임무 지역을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까지 노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이 U-2S는 경기 오산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어서 2시간여 만에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위치가 식별됐습니다. 이 주한미군 전력이 이례적으로 남중국해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를 또 공개적으로 노출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선박을 이용한 북한산 석탄 밀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서 주한미군 정찰 전력의 활동 반경을 넓힌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주한미군의 전력이 이렇게 대만까지 갔다, 남중국해까지 갔다. 이건 그동안의 행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주일 미군 정찰기가 동중국해는 물론이고 서해안을 타고 한반도의 휴전선 부근까지 정찰하는 그런 예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동중국해를 관할하는 오키나와 기지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을 동중국해까지 진출시켰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이례적인 데다가 항저까지 노출시켰다는 것은 당연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겁니다. 지난 4월 29일에도 이 주한미군의 U-2S 정찰기가 또다시 동중국해까지 정찰한 사실이 이 베이징의 SSS 프로빙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미 2006년 한미 외교 당국 간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지 않고 분쟁 지역 등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이 충돌하게 되면 한국이 불필요하게 개입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발한 바 있습니다만은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죠. 이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초점으로 떠올랐던 지난해 10월에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 직후에도
공동 성명을 20개 항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이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2008년에 삽입된 지 12년 만에 빠진 건데요. 이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일 자체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감안해 가지고 미군이 밀어붙인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폴 라카머로 지명자가 동맹 정신을 내세우면서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이 주한미군의 한반도의 배치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2월에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절히 부합되도록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또 미국 국방부도 미군 주둔의 범위와 또 자원, 전략 등의 배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폴 라케머로 지명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대목입니다. 이 폴 라케머로 지명자는 이 한미 군사훈련의 대북 억지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인준을 받으면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미 군사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파트너들하고 협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억지할 수도 있고 자극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파트너가 누구냐?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및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같이 협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라키모르 지명자는 최근 몇 년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인준되면 즉각 지속적으로 훈련 프로그램과 전투준비 태세 유지 같은 이런 관계를 재평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라키모르 지명자는 이 정기적인 대규모 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fight tonight, 그러니까 즉각 전투 대비 태세를 준비하는 것은 사령부는 물론이고 예하의 지상, 공군, 해군, 해병, 특수전 부대 이런 데 필수적이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라케모르 지명자는 또 군사 태세의 개선이 조기 경보하고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훈련과 준비 태세를 계속 향상할 필요성과 함께 항공모함 폭격단 그리고 제5세대 F-22하고 F-35 전투기 같은 한반도의 미국의 전략 자산을 간헐적으로 순환 배치할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라케모르 지명자는 또 이 한일 또 한미일 간 군사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라케모르는 이 미국은 한일과 양자, 3자, 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또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리더십 역할을 계속 맡아가겠다 그랬습니다. 또 한일 간 군사 협력의 효과는 그 자체로 독특한 억제력 효과를 갖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강화 못지않게 강조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 한일 관계하고 또 한미일 군사협력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만 10개 이상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라케모르 지명자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불러서 다자 또는 3자 훈련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전쟁 구역에서든 미 본토에서든 한일과 함께 미국이 보유한 훌륭한 훈련 시설에서 다자 훈련하는 기회를 모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포트 어윈 국립훈련센터하고 여기에 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병력을 모아놓고 함께 훈련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시나리오도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런 라케모르 지명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 재개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의 거부감이 큰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남북 대화 복원과 대북 화해 모두 조성을 위해서 원만한 한중 관계 유지를 외교 목표로 지금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한국 정부로서는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의 발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케모르 지명자는 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권 존립의 위협을 받고 제거 위기에 처했다고 느낀다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은 핵무기를 그 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수단이고 또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케모르 지명자는 이어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핵무기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시험 같은 걸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 양보라든지 대북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이 라케모르 지명자는 또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또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케모르 지명자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 확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이 중요한 노력에서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 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케모르 지명자는 한국은 중요한 연합방위 리더십 역할을 충족하고 또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해야 될 상당한 작업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한미군이 예상하기에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전작권 조기 전환 입장에 확실하게 선을 딱 그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는 올 여름에 실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때 3단계 검증평가 중에서 2단계 뭐냐면 완전 운용 능력, 그러니까 FOC 평가인데요. 이걸 마친 다음에 올 가을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를 못 박는다, 이런 구상을 내세웠습니다만은 미국 측은 계속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라케모르 지명자까지 시기를 못 박는 전작권 이양의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겁니다. 이로써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이양은 물 건너갔습니다. 자, 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라케모르는 1985년 미 육사, 그리고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후에 제18 공수군 단장과 또 이슬람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 격퇴 임무를 맡았던 이 국제연합군 사령관, 이런 상당히 그런 이 전투와 관련된 직책들을 두루 거치면서 수차례 이라크라든지 이 아프가니스탄 전장을 누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통 무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 기관지죠. 성조지는 미 육군에서 전투 경험이 가장 풍부한 장교 중 한 명이라고 소개를 할 정도입니다. 라케모르 지명자는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정부 당시에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바이든 정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명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 라케모르 사령관이 비정규전 그리고 급변사태 대응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도 바로 이런 강점 때문에 그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발탁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는 군 안팎에서 전형적인 야전군인으로 원칙을 중시하면서 주변의 조언을 잘 듣는 합리적인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지휘 철학이 뭐냐면 훈련의 중요성, 이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가 라케모르를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령관으로 내보냈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급변사태 전문가가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으로 부임한다는 사실, 이걸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또 다른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